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이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아마 제 생각에 요번이 단원 1 10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10번째. 제가 봐도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워낙 이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다루는 이 과학자들은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고, 생명과학의 역사에 아주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어떻게 했는가는 조금은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좀 알아놓는 게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도 쉽게 하자 대신 자세하게 조금 재미있게 하자, 이런 첫 번째 제가 마음 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DNA 구조가 밝혀졌다. 왓슨, 크레이크, 그다음 윌킨슨,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힌트는 두 가지 사실에서 힌트를 얻어서 구조를 밝혀냈다. 첫 번째는 샤가프의 법칙 1대1. 그러니까 퓨린기 안에 그 염기라는 놈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퓨린기의 합과 피리미딘기의 합이 1대1이다 라는 것을 샤가프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퓨린과 피리미딘이 하나씩 서로 쌍을 이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샤가프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어쨌든 크랙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왓슨하고 크레이기 윌킨슨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로잘린 프랭클린 그 연구원의 책상 위에 얹혀 있던 엑스레이 사진, 이걸 보고 우리 생각이 맞았다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DNA 이중 나선 그림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1957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 또 위대한,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걸 이제 관심을 갖고 실험을 하기 시작해서 밝혀낸 게 이제 바로 유전자 발현의 어떤 기전을 밝혀낸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다 뭐 세균이나 뭐 고등한 생물 뭐 이렇게 똑같은 룰은 아닌데, 대충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유전자 발현, 익스프레션, 요게 발현돼서 뭔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의 첫 번째 단추를 연 거죠. 누가 했냐? 자크하고 자크 모노라는 분하고, 두 사람이 다 프랑스 사람인데 자크 모노, 그 다음에 제이콥, 프랑스와 제이콥,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제이콥 앤 모노라고 얘기하면 돼요. 두 사람, 제이콥 앤 모노. 이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우연한 실험이에요. 이 양반들이 대장균을 키웠는 모양이에요. 대장균. 우리 대장균 실험실에서 많이 대상으로 써요. 실험 대상으로 대장균. 이 대장균을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배지에 뭘 넣어줘야 되냐면 에너지 소스, 즉 탄소 소스라고 하는데, 카본 소스로 반드시 이제 넣어주는 게 뭐였냐면 포도당을 넣어줬어요. 포도당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카본, 탄소가 6개가 모여서 링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 포도당을 6탄당이라고 그랬죠. 6탄당.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 링이 당을 나타내니까 요거 이제 단당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당류. 이 포도당을 꼭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미노산 단백질의 소스로 이제 고기 삶은 물 이걸 넣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배지를 만드는데 포도당이 다 떨어집니다.
포당이 떨어져서 시약병이 없는 거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포도당 대신에 바로 옆에 있던 시약병이 뭐가 있었냐면 젖당이 있었어요. 젖당. 이 락토스라는 젖당은 이당류예요. 그러니까 육탄당 두 개가 붙어 있어. 공유결합으로. 육탄당 두 개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이당류라고 그러는데,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포도당이고 하나는 갈락토스. 이렇게 해서 락토스라는 젖당을 만들어요. 젖당,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글루코스, 갈락토스.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두 개 당이 붙어 있어요. 이당류죠. 포도당은 이거 단당류고, 근데 포도당이 없어서 젖당을 대신 넣어줘.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는 뭐 둘 다 당인데, 둘 다 당인데, 요거는 단당류고 요거는 이당류고, 뭐 여기도 포도당 있고 여기는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라는 당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대장균이 포도당 필요할 때 어떻게든 요걸 잘라서 먹겠지라고 배지에 넣어줬어요. 배지에 넣어주고 키워봤는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어. 뭐냐? 보통 포도당을 넣어주고 이 대장균이 자라는 요걸 이제 생장 곡선이라고 그러는데, 생장 곡선을 보니까 대장균이 이제 하나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막 이제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에 n승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개수로 따지면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라요. 로그 그래프를 그리는, 이렇게 쫙 올라가.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뭐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 너무 숫자가 막 먹을먹을해요. 배양액 속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배지를 다 잡아먹고 그때부터는 안 자라고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달는. 이거 이제 우리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에 도달했단 말.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포도당을 넣어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젖당을 대신 넣었을 때는 약간 이상한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처음에 약간 지체를 해요. 이거 약간 지체한다 해서 레그 표시를 하는데, 이 지체하는 시간이 약간 길어진 거야. 길어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약간 길어졌어. 이걸 이제 레그 페이스,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기간이다 해서 레그 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길어졌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포도당은 원래 대장균이 좋아하던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당류니까 그냥 깨가지고 에너지로 또 쓰고 뭐 이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젖당을 넣다 보니까, 젖당은 이당류니까 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야 되고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 늦게 자란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처음에 주춤주춤하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오른쪽에 도식적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요게 이제 어떤 이 젖당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유전자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 이제 젖당을 이용할 때 필요로 하는 유전자들이 뒤에 쫙 배열이 돼 있어. 그런데 맨날 포도당을 밥으로 줄 때는 젖당을 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포도당 먹는데 젖당을 분해하고 요걸 이용할 때 쓰는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꺼버렸단 말이에요. 껐어. 스위치를 껐어. 그런데 포도당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젖당이 들어오니까 대장균 입장에서는 이제 포도당은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네. 다행히도 젖당이 왔네. 근데 내가 젖당을 분해하는 유전자를 꺼놨는데 이거 키면 돼. 어떻게 켜? 원래 요 이제 녹색에 해당하는 것이 요게 이렇게 꽉 붙들고 있잖아요. 이 유전자를 딱 방해하고 있어요. 요걸 리프레서라고 하는데 꽉
방해하고 있다가 저 땅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저 땅에 의해서 딱 붙으면서 이게 풀어져 버려. DNA 가닥에서 아이고 빠이빠이 하고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요 RNA를 만들어내는 요 노란 효소가 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DNA를 기반으로 해서 mRNA를 만드는 거예요. 이 mRNA는 결국 효소를 만들 거예요. 효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저 땅이 들어가서 이때까지 그 저 땅 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유전자를 꺼놨는데 이 꺼놓고 있는 이 스위치에 가서 착 달라붙고 요거를 끄집어 내버리고 대신 이제 이 철로에서 DNA라는 이 철도에서 이제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졌으니까 여기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스라는 놈이 척커덕 붙어서 쭈르륵 하고 DNA를 전사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죠.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필요 없는 유전자, 평소에 이 유전자를 턴온 스위치를 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꺼놨다가 이게 정작 이제 필요하네 그러면 요걸 킨다, 스위치 키듯이. 그러면서 유전자가 조절되더라 하는 것을 밝힌 거죠. 요거를 이제 오페론이라고 하는데, 오페론 이렇게 뭉텅이로 돼 있어가지고 유전자 3개가 뒤에 있는데, 요거 적당을 넣어두니까 적당을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3개가 한꺼번에 딱 턴 온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형광등이 켜져서 유전자가 이제 제대로 발현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설을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그러고,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과정을 처음으로 밝혔다 해서 노벨상을 받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유전자 조절은 이게 뭔가 DNA 상에 확 틀어 막아가지고 바이들이 하나 딱 얹혀져서 철도에 기관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기관차가 못 지나가게 바위가 떠 얹혀져 있는데 필요하면 요 바위를 치워버리고 요게 기관차가 지나가서 mRNA를 만들어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퍼즐이 뭐였냐면, 자, 그러면 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요게 베껴서 RNA라는 것을 만드는데, RNA는 도대체 뭘 만들지 알게 된 게 단백질을 만든. 단백질은 실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조립돼서 길게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기차 우리 열차 간에 이렇게 열차 하나씩 연결돼서 긴 기차를 만드는 것처럼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요 배열되는 요것을 지정해 주는 거지. 누가? DNA가. 그러니까 직접은 못하고 mRNA, RNA라는 것으로 일단 바꾼 다음에 요게 기어나가, 핵 밖으로. 그래서 핵 밖으로 기어나간 RNA가 지정을 해주는 거야. 너 아미노산 이리 와. 나는 말이야, 페닐알라닌 요런 아미노산을 좋아해. 내가 지정하는 것은 너야. 너 이리 와. 하고 탁 박아놓고, 다음에 아미노산 발린이네. 발린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쭉 연결시키게 해주는 그 정보를 DNA가 가지고 있고, DNA가 RNA한테 전사해서 그걸 심부름꾼 시키고, 그 유전 정보 받은 RNA는 결국은 아미노산 길게 여러 개의 서열 순서 요걸 정해가지고 길게 이어붙여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대충은.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 유전 정보 어떻게 해서 아미노산을 끌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일일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정보가 뭐야? 그걸 밝힌 사람이 1960년대 중반에 니렌버그, 이거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초아, 마테이, 이 세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우리 이제 DNA가 전사가 되면
TGC 이 염기가 이제 이 A는 U로 되고 G는 C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가 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할 거예요. 저 뒤에 좀 가면 이제 유전 좀 나오고 분자생물학 쪽 얘기 나오면 할 건데, 지금은 대충만 알아놓으시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mRNA에서 우라실 요 세 개가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라는 정보를 처음으로 알아낸. 유를 합성해가지고 세포 안에 넣어줘 봤어. 그랬더니 세포가 열심히 뭘 만드느냐 봤더니 페닐알라닌,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기다랗게 붙어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요게 다 페닐알라닌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아마도 관련 놈들이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정보일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코돈이라고, 코돈. 결국은 유유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지지지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CCCC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 암호표를 푼 거예요. 암호표. 그래서 코돈은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라는 거고, 유는 페닐알라닌, 뭐 GGG는 예를 들어서 뭐 프롤린, 또 CCC가 뭐 프롤린인가?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다 못 외우니까 요 CCC는 프롤린, 여기 있네요. CCC는 프롤린이나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UUC는 페닐알라닌 만들고, 그 다음에 쭉 만들다가 여기서는 우리 더 이상 이제 아미노산 붙이지 말어 하는 스탑 코드이라는 것이 3가지가 있고, 정지 신호,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해 하는 시작 버튼 AUG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부터 시작하고, 이런 암호표를 결국 풀었어요. 누가? 니렌버그, 마테이, 오초아, 이 3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암호 푼 게 바로 요거예요. 페닐알라닌. 오케이.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되고, RNA가 결국은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RNA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 아미노애시드라고 표현하는데,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쭉 되는가,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그 암호표를 밝힌 굉장한 업적이에요. 굉장한 업적. 그래서 이 양반들이 또 이 수필을 쓴 거 책을 읽어보면 유를 계속 합성해갖고 세포한테 넣어주고 이제 배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석했을 때 페닐알라닌이 쭉 연결된 것을 보고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지 파티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수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풀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3년이니까 이제 당시에 또 유명한 실험이 뭐였냐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엔과 보이어 이 2사람이 요 또 얘기가 나오는 대장균 내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있어요.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막 이렇게 얽히고 성켜가지고 이렇게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네, 약간 DNA가. 그런데 요 바깥쪽에 동그랗게 조그맣게 이렇게 유전자가 있어요. 요 유전자를 우리는 일명 플라스미드라고 해요. 플라스미드.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플라스미드가. 그런데 요걸 끄집어내서 요거를 잘라. 그 자르는 효소, 요것을 우리는 제한 효소라고 해요. DNA를 잘라. 가위 자르듯이 잘라.
요 이름을 왜 하필이면 제한 효소라고 했느냐? 제한하다 이 말은 뭐 못 들어오게 한다, 뭐 너 여기 출입 금지야 이런 거 할 때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제한 효소라고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제한 효소는 DNA 절단 효소라고 돼. 자른다 해서 이 DNA 절단 효소하고 또 자른 걸 다시 이어 붙이는 효소, 요거는 이제 DNA 연결 효소, 영어로는 라이게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효소를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요 안에다가 플라스미드 안에다가 외부에서 다른 유전자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서 다시 이콜라이 몸, 대장균 몸속에다 집어넣어줘서, 대장균은 지 유전자도 아닌데 요 파랗게 색칠해진 요 유전자, 요거는 지 유전자도 아니에요. 지 원래 가지고 있던 플라스미드라는 거 안에 있는 유전자도 아닌데 요걸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법을 유전자 재조합한다, 리콤비네이션, 다시 껴 맞춘다 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바로 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코엔과 보이어가, 그러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유전공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초가 된 거예요.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